늘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의 손.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손목에 있는 작은 터널인 수근관이 좁아져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나 손을 많이 쓰게 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스마트 기기를 자주 이용하는 젊은 층까지 현대인의 손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오네어 닥터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목 안쪽에는 뼈와 인대가 둘러싸고 있는 수근관이라고 하는 손목 터널이 있습니다. 이 작은 통로로 9개의 인대들과 함께 손의 감각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인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손목 터널이 좁아지거나 통과하는 힘줄 등의 구조물이 두꺼워지면 이곳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손이 저리는 증상과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심할 경우 손의 감각이 떨어지고 엄지손가락 힘이 약해지는 등 일상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데요. 현대인의 손에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병명은요, 수근관 증후군인데 사실 우리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자, 이 시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저희가 해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손목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그런 두꺼운 힘줄에 의해서 눌려서 생기는 병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터널 자체가 좁아지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지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원인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2차성, 대부분은 특발성이세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오는 경우는 밝혀진 게 이제 골절 후에 손목 골절 후에 이제 이게 뼈가 붙으면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 이제 수근관 자체가 좁아지니까 온다고 이제 보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어떤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에 의해서 이게 그 수근관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오는 경우를 우리가 2차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과사용 증후군. 요즘에 이제 우리 많이 사용해서 이제 이 손목이 오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관성이 이제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 바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막 저리면은 뭐 아예 그냥 혈액순환 안 되는구나 맞아요. 하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경이라는 거는 한번 눌리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눌려 있는 신경을 어떻게든 뭐 보존적이라든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은 눌려 있는 건 계속 눌려 있게 된단 말이에요. 눌려 있는 신경이라는 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안 된 신경이 계속 눌려 있게 되면 영구적으로 이게 신경이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을 잡는데 1년 이상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게 영구적으로 나중에 수술로도 잘 안 풀려고,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악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제한, 장애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제때 치료하지 않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복이 어렵고 운동장애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평소 손목이 아프고 엄지, 검지, 중지와 손바닥이 저린 경우, 손의 힘이 약해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이 뻣뻣하고 부어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고 손을 주무르거나 털어줘야 한다거나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진 것을 느끼는 경우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하고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집안일 많이 하는 중년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현대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젊은 층에까지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수부 질환이 된 손목 터널 증후군,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사용이 많은 사무직의 직업병이다. 네. 사실 앞서서 컴퓨터 많이 사용하면 네네.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직업병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해인지 진실인지 알려주실까요? 일단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 세모.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유는요? 이게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서 어떤 자세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꼭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어떤 특정 자세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세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근육통이다. 요거는 좀 추측을 해보건데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인데 근육통이다? 이게 과연 맞을지 네, 확인해 주시죠. 일단 저는 X입니다. X, 오해군요. 네네. 네,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이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이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근육통 증상은 아닙니다. 신경통이라고 보셔야지 근육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네. 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O입니다. 오군요. 여성에게 더 많이 많이 발생한다. 왜 그렇게? 이건 통계학적으로 한 아, 주로 많이 생기는 군이 50대 여성분들한테 제일 많이 오게 되거든요. 통계학적으로도 이제 남성과 비교해서 한 5배 이상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원인 자체는 50대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 네. 그 호르몬 영향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도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50대 여성분들이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뭐 갱년기 호르몬 영향, 그다음에 활동량이라든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많이 유발되지 않나, 여성분들이 어떤 그런 노동하고도 연관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환자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아, 저 손목이 불편해가지고 네네. 아픈 원인이 좀 있으셨나요? 제가 사무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컴퓨터 많이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항상 달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좀 저린 증상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많이 쓰셨구나. 네. 평소 손목 사용이 많고 손목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팔렌 검사와 티넬 증후 등 간단한 이학적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중 신경의 압박 여부와 정도를 확인해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이학적 검사로 굉장히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손목 굴곡 검사라고 해서 그 손목을 이제 구부렸을 때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팔렌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중 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자극성으로 자극해서 신경 증상이 나오는지를 보는 티넬 사인, 이 두 가지 이학적 검사로 일단은 대부분이 진단이 되고, 그걸 확진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상 손목 터널에서 정중 신경이 압박돼 신경의 두께와 단면적이 증가하게 되는데, 정중 신경의 단면이 0.1제곱센티미터가 넘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이때 정중 신경 손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터널 내의 압력을 줄이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등 보전적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존정법으로 80%는 좋아집니다. 보존정법에는 크게 이제 약을 먹는 방법, 손목 보호대로 보호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로서 이쪽 눌려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보존적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수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로 충분히 도움이 되겠고요. 수술요법은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전에 많이 행했던 고식적으로
그 손목 터널 자체를 전체적으로 열어서 그 눌려 있는 신경을 다 풀어주는 감압술이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손목을 열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미세 침습으로 조금만 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는 채소 절개법으로 하는 이제 시술법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평생 동안 발병할 확률이 50%에 달할 만큼 흔한 증상인데요.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운동 마비가 일어나 손의 힘이 약해질 수 있고, 증상이 심화되면 주먹을 쥐는 동작도 어려워 가벼운 물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보전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손이 저리고 엄지손가락 기능이 약해진 경우 좁아진 손목 터널을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손목 터널 증후로 이제 병원을 내원했을 때 이제 어떤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 항상 똑같은 말을 들을 거예요. 뭐 합병증 없고 2주 안에 일상생활 회복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할 텐데 절대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니고 수술 후에 어떤 합병증도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10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이 손목 터널은 정중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척골신경이라든지 요골신경의 어떤 회귀분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지들, 미세한 분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건드리면은 손에 다른 통증, 수술 후에 하나를 잡으려다가 다른 게 더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수술해서 완치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꼭 수술을 받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재발이 잦고 그리고 만성화가 되면 또 고생을 심하게 하시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예방법, 관리법이 한둘이 아니죠. 그 무수히 많은 그 방법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하지만 이 다양한 예방 관리법 중에 이것만은 꼭 지켜라. 전문의가 꼽은 단 하나의 건강 키워드. 자, 이름하여 온에어 닥터스 픽. 줄여서 저희가 닥터스 픽이라고 할게요. 이게 새롭게 신설된 코너인지라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관련해서 하종경 원장이 픽한 최고의 예방 관리법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저희 닥터스 픽은 스트레칭입니다. 지금 꼽으신 게 스트레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네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 텐데 그렇죠. 꼽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트레칭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굉장히 예방에 되게 좋은 우리가 이제 운동법이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치료법 왜 스트레칭이 중요하냐면은 이 스트레칭 자체가 이 두꺼워진 이 손목의 힘줄을 두꺼워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정말 2차적으로 뭐 골절 후에 이제 단면 이 터널 자체의 어떤 구획 자체가 좁아진 경우는 이 스트레칭으로 호전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원인 없이 오는 아까 얘기한 특발성인 경우 이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에 의해서 그 손목 터널의 원인이 되는 힘줄에 두꺼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사실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이 손목 시큰거림 혹은 통증, 손저림까지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께 한마디 좀 당부의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뭐 메시지를 한 3개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낮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손의 저림증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좀 밝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두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의 골든타임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면은 굉장히 손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세 번째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자기 척추관절 분야에서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꼭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치하지 말자,
빨리 치료받아라.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전문의를 찾아가라. 까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하종경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로하면 탈이 나듯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우리의 손도 잘못된 습관과 과사용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지나친 손목 사용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재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초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소중한 손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